진료실의 박선생 35번째 약이 전립선 검사입니다. 만성 전립선을 진단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 중 가장 정확하고 간단하며 즉시에 검사 결과를 내어놓을 수 있는 검사법은 전립선 촉지와 전립선 마사지 검사입니다. 전립선 촉지는 전립선을 만져서 비대나 암, 염증을 어느 정도 진단이 가능하고, 마사지는 전립선을 문질러서 뽑아낸 액체인 전립선액에서 염증 여부나 혈액 여부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항문을 통해 전립선으로 집게손가락을 집어넣어 전립선을 만져보고 눌러서 액을 짭니다. 물론 검사할 때 고무장갑을 끼고 합니다. 물론 고무장갑을 안 끼고 검사하는 경우는 없으나 가끔 검사를 하다가 장갑이 터지기도 합니다. 이러면 손톱 사이에 덩이 끼기도 합니다. 거기에 고춧가루 한 개라도 더 보이면 진짜 황당합니다. 닦아도 잘 빠지지 않는 손톱 사이의 거시기는 없앤 후에도 며칠 맡아보면 냄새가 난다는 느낌이 받기 때문에 매우 찝찝합니다. 환자도 전립검사를 하게 되면 매우 아프고 불편해합니다. 검사 후 어떤 사람은 2, 3일간 아파서 대변도 못 볼 정도로 고생하기도 하고, 전립선 마취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도 있어 요즘에는 전립선 마사지 검사를 아예 하지 않는 병원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전립선 마사지를 싫어하지만 좋아하는 환자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노인분들인데, 전립선 마사지를 하게 되면 전립선의 느낌이 좋아져 소변보기가 편하다는 분도 있고, 변비가 좋아진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변비하면 생각나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개업 초기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전립선염 치료를 받으러 오는 은행의 젊은 청원 경찰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전립선 마사지 검사를 하고 나면 무조건 병원 화장실에 들어가서 작업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크고 싶어서 화장실이 벽에 막히기도 했습니다. 환자는 평소에 변비가 심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 병원에 와서 전립선 마사지를 하면 대변이 자동적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마치 대학병원에서 변비가 심한 사람에게 핑거 에네마를 하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그래서 올 때마다 전립선 마사지를 원했습니다. 검사가 필요 없다고 하면 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전립선 검사를 했던 환자 중에 항문을 대변 보는 것 위해 밤생활에 이어하는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모 대학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40대 초반의 환자가 내원을 했습니다. 이름이 앙드레라고 자기를 소개한 환자였는데 의상 디자이너라고 했습니다. 주증상이 소변 보기가 힘들고 회원비도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임 3개월 전부터 증상이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난 후에 증상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은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많이 먹고 여관에서 잠을 잤는데 20대 직원에게 자다가 강간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강간당한 후에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환자의 말투만 봐서 동성애처럼 보였는데 강간이라니. 환자분에게 내설하지 않고 소변검사와 전립선 마사지 검사를 했습니다. 소변검사는 검사실에서 했고, 전립선 마사지 검사는 의뢰에서 나를 도와주던 레이던트 선생님이 시행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고 특별한 문제가 없어 더 이상 치료를 하지 않고 진료를 끝냈습니다. 환자가 진료실을 열고 나간 후 전립선 검사를 담당했던 레이던트 선생님이 황당한 표정으로 나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상해요. 보통 전립선 마사지를 하면 매우 아파하시는데 이 환자분은 손가락이 들어가자 갑자기 괴성을 지르더라고요. 괴성? 아파서였겠지. 아니요. 흥분될 때 지르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보통 환자분은 손가락 하나가 들어가기도 힘든데 이 환자분은 손가락 2개가 들어와도 남을 정도로 느슨하더라고요. 그래? 레이전트에게 호모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매우 찝찝했을 테니까요.